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ND가 10의 18승계, 그 다음에 T가 300도 K로 뒀을 때 EF-EFI는 방금 계산했듯이 0.0259 KT ln에 1.5 곱하기 10의 10승분의 10의 18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의 간격에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 있더라. 여기 온도가 300도 K. 그러면은 400도 K, 500도 K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그러면 페르미 레벨 EF-EFI가 온도 텀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K 곱하기 T의 ln에 NI 자석이 1.5 곱하기 10의 10승이 아닙니다. 그렇죠? 온도가 바뀌었으니까 NI도 바뀌어. 어떻게 바뀐다 그래서? B 어떤 상수에다가 T의 2분의 3승의 익스포넨셜 EKT분의 마이너스 EG 실리콘의 경우 이게 NI고 그 다음에 10의 18승은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가 따른다고 어느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KT는 뭐 K 곱하기 T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ln을 취하면은 ln 10의 18승계 마이너스 ln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t 더하기 2kt분의 마이너스가 있네요. 2g 이렇게 만듭니다. 뭐 얘네들은 상수니까 큰 문제 없는데 얘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 얘도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 얘도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사실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요 ln의 10의 8승 나누기 b 10의 18승계 나누기 b의 kt 마이너스 2분의 3 kt의 자성 kt의 자성 마이너스 2k분의 2g 만약에 얘가 도미넌트한 텀이라면 k의 제곱에 감소하니까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얘가 도미넌트한 텀이 아니고 얘가 도미넌트한 텀입니다. 근데 b가 10의 18승보다 커. 자, 어떤 건 의미냐면은 B가 뭡니까? NC가 2배의 H의 제곱분의 2파이 Mn 스타 K T의 제곱인데 이게 2분의 3승이에요. 근데 B가 뭐냐 하면 요 T만 밖으로 나온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2배의 H의 자성분의 2파이 Mn 스타 K의 T의 2분의 3승 이게 B 값이라고. 근데 이게 보통 얼마 됐어요? 10의 23승기였죠, 그죠? P가 300도 K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1000이 될 거예요, 그죠? 1000 정도 되면은 10의 20승기, B가 10의 23, 10의 18승보다 크죠? 그래서 이 값이 네거티브 값이라는 뜻이에요, 엄밀가. 그래서 T가 증가할수록 리니어하게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 텀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리니어하지는 않고 리니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 가면 이 센터 레벨하고 만나게 되면 그냥 센터 레벨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진성이 돼버려. 모든 게. 돈을 아무리 들어도 온도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성 반도체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온도 T분의 1에 따라서 ln NI에 보면은 어디 됐어요? T로 봐야 되겠네. T분의 1이면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러니까 T로 보면은 이런 스타일로 정리합니다. 곡선으로. 그 다음에 ND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ND는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정하니까 N0는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쵸? 근데 이쪽 영역에 오면 NI가 더 커. ND하고 NI하고 합했는 것이 N0인데 여기 와서는 N0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는 도너 대비 똑같고 그 다음 낮은 온도는 왜 됩니까? 도너를 넣더라도 100% 이오니제이션 된 게 아니고 1분만 됐을 거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왜? 온도가 낮아질수록 퍼센티지가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는 경우는 동결, 저 영도 K 때. 둘 다 로그 농금이니까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온화되는 이온화율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이게 N0. 그러니까 전자의 밀도가 이쪽에는 이온화가 덜 돼서 전자의 밀도가 적고 그 다음에는 도너 데이터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높은 온도에 가면은 진성화가 되니까 진성 반도체 캐리어 농도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라운딩이 됩니다. 그렇죠? 자, 도너 덴시티를 낮추면 뭐 돼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높이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던 게 도너 덴시티가 좀 낮았어. 그러면은 처음 출발점이 조금 낮은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좀 더 빨리 진성 반도체화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던 것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이 온도에 따른 테르미 레벨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쭉 감소하다가 진성 반도체화 되는 거고 P타입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진성화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이제 동결한데 300도K는 동결이 안 일어나고요. 더 낮은 쪽으로 가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리니아 공간이 쭉 올라가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 영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을 하면은 덜 이온화가 됐으니까 페르미 레벨이 더 못 올라가고 그냥 세츄레이션처럼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원동력이 뭡니까?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페르미 레벨의 컨덕션 밴드로 가까워지는 이유가 NI가 자꾸 감소하니까 그래요. 얘는 일정한데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 작아지죠. 그럼 이 전체 값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결되면 뭐 돼요? 완전 이온화가 안 일어나면 얘도 이제 감소를 하는 거야. 10의 18성이 아니고 10의 17성, 10의 16성 이렇게. 이온화된 게 적어지니까 분모도 작아지고 분자도 작아지니까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스트레이션 되는 그런. 자, 그 다음에 T가 0도 K 때 ND를 갖다가 10의 18성계에 이었어. 그럼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0도 K의 주안점이 돼야 돼. 그러면은 EC가 있고 EV가 있으면은 여기에 트랩들이 있어요. 여기에 트랩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페르미 레벨이 적어도 트랩 위에 있어야 돼요. 트랩 아래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트랩에서 0도 K 때는 페르미 레벨보다 조금만 적어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1이야. 온도가 0도 K 때 페르미 레벨보다 조금만 큰 에너지대에서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제로야. 지난 시간에 페르미 레벨 딱 썼잖아. 0도 K 때 이렇게 끄어진다고. 여기에 페르미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보다 조금 더 적으면 무조건 확률 1. 페르미 레벨보다 조금 더 크면 확률 제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도너들이 0도 K 때 하나도 뭐 기여를 못 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무리 컨덕션 밴드 가까이 있더라도 올라갈 힘이 없는데
외부에서 주는 에너지가 제로인데 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동결에는 하나도 이 ND계를 이었지만은 모든 도너가 전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차 있는 거죠. 차 있으려고 하면 페르미가 그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위로 뭐 돼요? 페르미 레벨 위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로인데 있다.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결이 되면은 페르미 레벨은 도너 레벨보다 높아야 된다. 역설도는 원래 없죠. 원래 없는데 코어를 만들어주면서 전자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럼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전자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은 도너 어셉터의 레벨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영도 케일 때는. 자,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의 의미가 이제 또, 자, 수칙으로는 지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페르미 레벨 EF가 전자의 밀도를 조사하는데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물의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만큼 담겨져 있어. 그리고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 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물이 있고 물이 없는 그대로 조제를 하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통하게 만들어. 통하게 만들면 이 물이 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 가서 일정한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에 있던 물이 일로 다 왔다는 거죠. 높은 에너지에 있는 물이 낮은 에너지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이렇게 차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차 있었어요. 이만큼 차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는 EF까지 뭐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다 전자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1에는 페르미 레벨이 EF1이고 여기는 물질 2인데 페르미 레벨이 EF2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각자가 EF1, EF2 있던가 딱 붙이면 여기 있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일로 옵니다. 와서 여기도 전자가 차 있고 여기까지 차 있는 것이 이렇게 요로 늘어나. 여기는 줄고. 그래서 여기에 높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낮은 준위로 이동합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이동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구장에서 우리가 비우는데요. 여기가 메탈이야. 메탈의 페르미 레벨은 EFM은 여기 있어. 그런데 이쪽에 세미컨덕터야, 실리콘. 근데 N타입이야. 그래서 N타입 보면은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높아요.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가 있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4.7, 여기가 4.1인가, 여기 EC가 있고요. 여기가 EV가 있고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세미컨덕터에 들어있는 페르미 레벨은 여기에 있고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세미컨덕터의 컨덕션에 있는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일로 가. 딱 붙이면. 그러면은 이 전체가 좀 얘를 기준으로 얘는 올라가고 얘는 위로 오지만은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쫙 위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이 이런 스타일로 바뀐다는 거죠. 에너지 밴드가.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희박해져. 왜? 페르미 레벨하고 컨덕션 밴드 사이 간격이 넓어지죠.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일로 다 가. 그래서 여기 전자가 많아져. 여기 전자가 마이너스 차지가 쭉 생긴다고. 넘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만큼 도너 레벨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중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하고 차지하고 얘 차지하고 양이 같아. 그 말은 이쪽에 있는 도너하고 전자하고 같이 있다가 전자는 이리로 다 가버리고 이쪽에는 도너만 다 있어요. 갖고 그냥 M 플러스 층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공피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에너지 레벨이, 페르미 레벨이 다른 두 물질을 딱 접합시키면은 높은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들이 낮은 에너지로, 낮은 레벨로 이동을 해서 두 페르미 레벨이 같아지도록. 물이 많고 적고가 딱 붙이면 돼요. 물의 높이가 같아지죠. 그렇죠? 그것처럼 페르미 레벨도 똑같은 높이를 갖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쓰는 게 이 페르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 그리고 어떤 뭐 물질을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첫 번째 만족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페르미 레벨이 같아져야 된다. 그때 쓰는 이제 페르미 레벨이고, 지금 먼저 수식적으로 전자의 농도라든지 홀의 농도를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